자, B반 친구들 2025 기출 이제 아마 시험 전날인 목요일 날 이날 볼 것 같은데, 자 여기 1페이지는 풀이를 쌤이 상세하게 적어놨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z제곱이 음의 실수일 때는 우리가 z가 순호수라는 거 외우고 있을 거고, 이런 거에서 문제가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지. 음의 실수일 때가 아니라 예를 들어 z제곱이 양의 실수입니다.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온 z 같은 거, 이거 막 길게, 이것보다 더 길게 나올 수도 있거든 얘들아. 어쩌고 저쩌고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어. 이래도 여러분들은 이럴 때 z를 간단하게 a 플러스 b야 이렇게 그냥 두고 이거를 제곱해서 양의 실수가 되도록 만들어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게 양의 실수가 되려면 요거 곱한 게 0이 돼야겠지. 그러니까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어야 돼요. 근데 이게 양의 실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가 만약에 0이 된다면, 이게 또는이라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만 0이어도 되지만 둘 다 0일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둘 다 0이면 000이니까 이거는 0이 돼 버리지. 0은 양의 실수가 아니니까 둘 다 0인 건 배제를 할 거고요. 우리는 얘가 양의 실수가 될 거니까 이게 a가 0이어 버리면 b는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음수가 돼 버리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b가 0이 돼야 돼요. 이렇게 되면 b가 0이구나. 따라서 z라는 숫자를 a 이렇게 그냥 실수라고 두면 된다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여기를 계산을 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실수 부분만 살아있고 허수부가 0이다 이렇게 잡아주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돼요. 무조건 이게 간단하게 해서 넘어가셔서 5번부터 8번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3차식인데 2차식인데요. 2차로 나눴으니까 당연히 몫이 여기가 1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3x제곱으로 시작했으니까 여기에 3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3 들어가지고 2x 플러스 5에서 전개해주면 a, b 값 구해집니다. 6번 가죠. px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x 플러스 5래요. 그럼 x 빼기 3에다가 px를 x 플러스 2로 나눌 때 나머지를 갖다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요 식에서 2 대입하면 9 하나 쓸 거고요. 또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1 이런 거 쓸 거지. 자, 그 다음 이 식을 갖다 써보면 얘인데 나머지를 구하래.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2 넣어주겠지. 그럼 마이너스 2를 x에다 넣어주니까 마이너스 5 곱하기 p의 마이너스 2. 여기 1을 갖다 넣어주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7번이에요. 얘를 인수분해했더니 1차가 됐대요.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하면 0 되는 숫자를 막 찾아보니까 마이너스 2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 이건 숫자 풀마 1, 풀마 2, 풀마 이런 거 넣어봐야 돼. 넣어봤어요. 인수분해 됐지?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x 플러스 2 하나 있고요. 요것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게 플러스 p 플러스 q 플러스 r이 돼야 되거든. 그럼 여기가 플러스 2는 있으니까 2 하나 쓸 거고요. 이게 되려면 마이너스 7이겠지. 플러스로 바꿔야 되니까. 그치? x 플러스 이렇게 마이너스 7 써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7 쓰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3개 써봤는데 문제에서 p가 제일 작고 r이 제일 크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r, 얘가 p 이렇게 돼서 알아서 이 계산 결과 계산해주면 됩니다. 다음. 자, 얘도 중요한 문제죠. 자연수 n에 대해서 2차 함수 요놈이야. 얘가 지금 2차 함수라 했으니까 우리는 x라는 문자가 주인공 문자가 되겠죠.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점의 개수를 fn이라고 하겠대요. 그럼 x축이랑 만나는 거니까 는 0이라고 쓰실 거고요. 판별식을 계산해 줄 거지. 그럼 그 판별식 정리한 게 얘거든 얘들아. 위에 거 정리한 게 얘야. 근데 우린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교점 2개고 0이면 교점 1개고 0보다 작으면 교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0보다 큰 경우 위에 얘부터 계산해보면 n값이 5보다 작으면 교점이 2개 된다는 소리. n값이 5면 교점 1개, n값이 5보다 크면 교점이 0개니까 요 n값이 지금 여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있는 6이랑 7 같은 건 n값이 5보다 큰 거지. 그러니까 그때는 당연히 교점 0개일 거고 5일 때는 우리 교점 몇 개예요? 1개니까 f5가 1. 그리고 4일 때는 여기 4가 5보다 작잖아. 그럼 교점 2개니까 f4가 2. 그래서 2 더하기 1 더하기 0 더하기 0 해가지고 3 쓰시면 됩니다. 다음 9번이에요. 자, t값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해서 x는 t 이놈의 그래프와 2차 함수 요놈 두 놈이 만나는 점을 갖다 각각 a, b라 하고요. a, b의 길이를 갖다가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얘들아, 이거 원래 봐봐. 여기 y축이 있고 여기 x축이 있어요. 근데 여기 3이라는 점 하나 찍고
요렇게 선 하나 그려주면 이 선의 이름이 x는 3이죠.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은 다 x값이 3인 곳이니까 이렇게 쓰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 3,1이 있고요. 여기에 3,7이 있다고 치면 여러분들은 요놈의 길이를 6이라는 걸 쓸 수가 있어요. 왜냐면 7, 1 둘 사이의 거리는 큰 것 빼기 작은 거 하면 되거든. 근데 쌤이 큰 것 빼기 작은 거 누군지 모르면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빼고 무슨 값 해도 괜찮다, 절대값을 해도 괜찮다. 여기까지 됐니? 그러니까 누가 큰지 모르면 그냥 빼고 절대값이야. 자, 이런 건데, 자, 여기 문제를 보시면 이 이차함수가 있고 여기도 이차함수가 있거든. 하나는 아래로 블록, 하나는 위로 블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또 하나는 두 점이니까 뭐 이렇게 생겼을 수 있겠지. 그럼 이랬을 때 t가 여기로 지나가면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되고요. 하나가 이렇게 생기게 되면요. t가 이렇게 지나갔을 때는 위로 블록인 함수가 위에 있고 아래로 블록인 함수가 밑에 있지. 그러니까 이 파란색에서는 위로 블록인 거 y좌표에서 아래로 블록인 걸 빼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t가 이런 데 있다고 치면 아래로 블록이 위에 있고요. 위로 블록이 밑에 있지. 그러니까 얘는 아래로 블록인 거에서 위로 블록인 걸 빼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이렇게 바뀌는지 얘를 갖다가 찾기가 힘들거든. 그때 다르잖아. 또 t가 여기 가면은 또 아래로 블록이 위에 있고 위로 블록이 밑에 있거든. y 값 지금 얘기하는 거 얘들아.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거 빼는 건데 좀 위치가 바뀌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걸 갖다가 찾아서 봐도 되지만 쌤은 종합적으로 설명해 줄 거야. 자, 이걸 갖다가 그려서 판단하기가 조금 그러니까 나는 그냥 t를 대입한 y좌표들 있지? y좌표들 있지? 그걸 그냥 빼.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냥 뺐어요. 됐어요? 그리고 거리 구할 거니까 절대값. 그래서 안에 거를 갖다가 정리해 주니까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요 안에 있는 놈부터 좀 관찰할게. 그래서 쌤이 완전 제곱식 이용해서 그렸어. 그럼 얘가 지금 1,7이라는 게 꼭지점인 거니까 실제로 1,7이 꼭지점인 아래로 블록인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고요. 요 밑에가 x축이거든. 여기가 y값 7이니까 얘는 y값 0인 곳 밑에 있겠지 당연히.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건 절대값을 할 필요가 없어 보여. 왜냐면 여기 있는 t값, 아이고 t축이라 했구나. t 여기다가 t에다가 뭘 넣어도 항상 양수거든. 그러니까 이 안에 것은 항상 양수니까 사실 절대값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지.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관찰하면 돼요. 절대값이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1,7 꼭지점 찍고 t값이 마이너스 1부터 2니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빗금을 샥샥샥샥 치시고 됐죠? 그때 우리가 최대값이라면은 당연히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값일 거고요. 대입해주면 되고 최소값은 제일 아래지 얘들아. 그러니까 1을 넣어주면 7 이렇게 된다는 거 계산하시면 되죠. 10번입니다. 50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1 플러스 i의 2n승이 2n승 곱하기 i라고 표현이 된대요. 근데 1 플러스 i의 2n승이라는 건 얘들아 n이 자연수니까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해주면 얘가 2제곱, 4제곱, 6제곱, 8제곱 이렇게 되거든. 다 짝수만 곱해지게 되거든. 그래서 쌤은 이 놈을 제곱 먼저 때릴 거야. 그 다음에 n제곱 해도 괜찮지. 그럼 요 안에 거 2제곱 해주면 그러니까 2i가 나와요. 그러니까 2i의 n승이니까 이거 이렇게 그냥 분배해도 괜찮잖아. 그래서 2의 n승이랑 i의 n승인데 크게 문제에서 2의 n승 곱하기 i래요. 그러니까 2의 n승 똑같으니까 무시해주면 우리는 i의 n승이 i면 되는 건데 i는 규칙이 4개짜리잖아. 그러니까 1, 5, 9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50 이하까지니까 얘들아 이런 거 찾을 때도 이거 4씩 커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나누기 4로 보지. 그랬더니 나머지가 다 얼마인 숫자냐면 1자리인 숫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50 근처에 있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자리인 숫자 49까지를 쓰면 되고 이거 개수세라 그랬어. 개수세. 그럼 나누기 4 했을 때 몫을 바라보면 되지. 그럼 여기는 몫이 0, 1, 2, 3 이렇게 흘러가서 여기가 12가 될 거니까 우리는 0부터 12까지 해서 총 13개 이렇게 잡아주면 될 겁니다. 문제 없죠? 11번입니다. 일체 함수가 있고요. x축 및 y축으로 둘러싸인 이 삼각형의 내부에 직사각형을 만들고 넓이의 최대값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이게 원래 넓이의 최대값 이러면 정답은 그냥 3이거든. 객관식은 되게 빠르게 풀 수 있는데 쌤이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일단은 정석대로 풀자. 우리는 여기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 쓰면 되지. 그래서 t, 마이너스 3t 플러스 6 여기 t를 넣어주면 여기가 y 값이 마이너스 3t 플러스 6이잖아.
그럼 여기가 t라는 길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t 플러스 6이라는 길이겠지. 그래서 그 둘이 곱해준 게 넓이가 될 거고 얘는 t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값 함수로 봐야 되는 거니까 위로 볼록 그려주면서 0이랑 여기 2 보이지? 0 되게 만드는 거 t값. 그래서 0, 2 찍고 이렇게 위로 볼록. 그래서 가운데가 대칭축. 왜냐면 0이랑 2랑 더하고 절반 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1일 때 최대값 1만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건 얘들아 넓이 얘기 나오잖아. 넓이. 그럼 무조건 요 가로 길이 있지. 이 가로 길이랑 세로 길이 있잖아. 이거 절반 하면 돼. 1 곱하기 3 하면 답이에요. 이건 무조건 그래요. 절반 해줘도 괜찮아. 단 넓이일 때야. 둘레는 문제 풀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우리는 얘가 중근을 갖고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지니까 중근이니까 판별식이 0,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래서 각각 써주면 판별식이 0이다 해서 a제곱은 4b 나오고요. 요거 써주면 a가 4보다 작다가 되거든요. 근데 a랑 b가 둘 다 자연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a가 4보다 작은 거에서 자연수는 1, 2, 3밖에 없지. 그래서 a가 1, 2, 3일 때 써보고 그럼 a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넣어보면 각각 제곱들을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b값 계산할 수 있죠. 근데 a가 1일 때랑 3일 때는 이 b값이 자연수가 안 나와요. 자연수가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a가 2고 b가 1일 때다.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쌤이 지금 계산은 생략하고 있어. 다 써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 하나하나마다 잠깐 일시정지 하시고 확인해 보시면 되죠. 쌤이 말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 13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쌤이 그냥 다 i로 바꿔서 풀어봤어요. 그래서 루트 2, 얘는 루트 2i 됐고, 루트 2i, 루트 4i 됐고요. 루트 3i, 루트 3 됐고요. 루트 5i, 그리고 여기 루트 125 됐고요. 여기 루트 4i, 루트 72i 됐지. 자, 요거 앞에 거부터 요거부터 전개하자. 그럼 앞에 거 제곱, 2배 앞에 거 뒤에 거, 그리고 뒤에 거 제곱. 괜찮나요? 천천히 쓰면 되죠. 그리고 여기 곱해주니까 루트 2랑 루트 4 곱하면 2루트 2지. 근데 여기 i 만났으니까 마이너스 붙어서 마이너스 2루트 2. 여기는 루트 3 만나니까 3이고 i 있으니까 3i. 여기는 이렇게 쓱쓱 지워버릴 거지. 그럼 여기 남는 게 루트 25가 남거든 얘들아. 그럼 루트 25는 5잖아. 그러니까 분자에 이렇게 5가 남아있고 분모인 여전히 이렇게 i가 있겠죠.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도 i 지워버리고 루트 4분의 루트 72니까 4분의 72 이렇게 쓰면 지워져서 18 남습니다. 그래서 루트 18이라는 게 우리가 3루트 2라고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여기가 분모에 i 있으니까 우린 여기다가 i 곱해주면 분모가 마이너스 1 여기가 5i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5i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i랑 얘랑 만나고 얘도 만날 거니까 우리는 2i가 남을 수 있다는 게 보이고요. 여기 2 지워지고요. 여기 마이너스 2루트 2, 여기 플러스 3루트 2니까 루트 2 하나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 a 플러스 bi가 얘랑 같아야 되니까 a 값이 루트 2, b 값이 2 쓰시면 되죠. 됐죠? 자, 14번도 틀리면 안 되는 거. 이거 제곱 빼기 4x 플러스 k가 0이고요. 두 근이래요. 그럼 근계관 같은 거 이용할 거고 근이니까 당연히 대입하면 성립하고 근데 여기 알파 제곱 같은 거 베타 제곱 같은 걸 우리는 요 관계식에서 알파 제곱만 냅두면 4알파 빼기 k, 베타 제곱만 냅두면 4베타 빼기 k니까 우리가 그걸 여기다가 싹싹 넣어주는 거지. 넣어주면 2알파분의 1, 2베타분의 1이니까 통분을 해주면 2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돼요. 그래서 알파 베타가 k니까 여기 k 넣어서 분모 2k 됐고요. 더한 게 4니까 여기가 4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 값이 문제에서 1이랬지. 1이라고 했으니까 k가 2가 돼요. 됐나요? 자, 얘예요. 우리가 7차 항의 계수를 갖다 쓰래요. 얘는 지금 4번 곱하라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4번 써. 됐니? 근데 4번 써서 7차가 되려면 이게 2차, 2차에서 6차 만들고 마지막에 1차 되면 되거든. 그래서 쌤이 지금 쓴 거 2차, 1차 보이지? 그치? 또 어떻게 되냐면 1차가 뒤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1차가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1차가 여기서 나올 수도 있지. 그럼 이때마다 각각 계수를 구해주면 자, 위에 거 다시 볼게요. 2차, 1차 갈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3을 곱하는 거니까 계수가 마이너스 3 나와요. 됐나요? 근데 두 번째 줄도 똑같잖아. 똑같은 식 가지고 순서만 바꾸는 거니까 다 마이너스 3씩 나와서 우리는 다 더해주면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16번이에요. 자, 0부터 k까지 해서 이차 함수 요놈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합이 6이 되도록 양수 k값을 잡아라.
자, 이거를 편의상 우리 fx라고 좀 둘게요. 그리고 요 함수 우리 그릴게. 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대칭축이 3이고 여기다 3을 넣어주면 9 빼기 18 플러스 5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될 것 같아요. 맞나? 9 빼기 18 14니까 맞네요. 그러니까 여기를 세미가 마이너스 4 이렇게 쓸게. 여기가 마이너스 4 함수 값 됐지? 자, 이렇게 됐는데 우린 0부터 k인데 k가 어딘지 모르거든. 근데 0은 확실한 건 3이 여기니까 0은 왼쪽이에요. 근데 k도 왼쪽으로 몰렸다고 쓰는 걸 쌤이 지금 일관경우라고 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k가 3보다 작은 거야. 자, 그래주면 빗금이 이렇게 칠해질 거야, 얘들아. 맞니? 그럼 0일 때가 최대값이고 k일 때가 최소값이지. 맞아요? 근데 이게 k가 딱 여기 3이랑 똑같아도 어쨌든 k에서 최소값 갖는 건 똑같지. 그치? 파란색이 좀 더 오른쪽으로 와도 k에서 최소값은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 k가 3인 것까지 포함시켜서 k일 때가 최소값, 0일 때가 최대값. 그럼 각각 계산해서 더해볼 거야. 왜냐면 6 돼야 되거든. 그럼 더한 게 6이니까 더한 게 6이다. 해주면 k 값이 근의 공식으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됐나요? 근데 우리는 k가 0과 3 사이인 거니까 3 플러스 루트 5는 안 될 거고요. 3 마이너스 루트 5만 답이라고 체크해주면 되겠죠. 됐어요? 하나 나왔고요. 이제는 k가 요 사이에 움직일 건데 쌤이 지금 봐봐. 여기 갑자기 뭘 찾았냐면은 여기 0이라는 놈에서 점점점점 해가지고 여기 x값 6을 찾았거든. 이거 왜 했냐면은 봐봐. k가 이제 여기 3보다 작은 쪽에서 놀다가 k가 이제 오른쪽 넘어갈 거잖아. 그럼 k가 이럴 때랑 이럴 때가 상황이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최소값은 무조건 여기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갖겠지. 보라색이서든 아니면 초록색에서든 최소값은 3에서가 똑같아요. 하지만 최대값이 보라색에서는 최대값이 0일 때였거든요. 그쵸? 근데 초록색에서는 더 올라가는 여기가 생기니까 최대값이 달라져. 이해돼? 그러니까 이게 0일 때 함수값이랑 똑같은 여기 6보다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 그래서 쌤이 k값을 3과 6 사이, 6보다 크거나 같은 사이 이렇게 나눈 거야. 그래서 k값 보라색 3과 6 사이 이런 데 돌면은 최소는 3일 때고 최대는 여기 0일 때겠지. 최소 3일 때, 최소 0일, 최대 0일 때 더해보니까 얘는 1이 돼요. 근데 우리는 합이 6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선 답이 안 될 거야. 괜찮죠? 자, 그리고 k가 이제 더 넘어가서 6보다 커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를 보는 거니까 최소일 때는 3일 때겠지? 3일 때겠지? 그리고 최대는 이제 k일 때로 바뀌었죠? k일 때로 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더해가지고 또 6 될 거니까 더한 걸 썼고요. 걔가 6인 걸 계산해보자. 또 인수분해가 안 돼서 근의 공식을 썼고요. 우리는 k값이 이번엔 6보다 커져야 되니까 여기 3에서 루트 14를 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3에서 루트 14를 더한 게 근이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답으로 체크해야 되는 건 여기 빨간색 네모 박스와 빨간색 네모 박스 이렇게 두 개가 되시겠죠. 그래서 그 k 값을 다 더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둘이 더한 거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됐죠? 17번입니다. 얘는 틀리면 안 돼요. 문제에서 이런 걸 줬고요. px를 예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 그러니까 얘는 지금 결국 인수분해면 얘잖아. 그치? 그러니까 1 넣었을 때랑 3 넣었을 때만 알면은 여기 값만 알면은 여기 1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에서 계산하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1이랑 3의 값을 어디서 계산할 거냐면 여기서 요 안에 있는 게 1 되고 싶은 거고 3이 되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1 되려면은 x에다 1을 넣어주면 돼요. x에 1 넣어주면 2 빼기 1이니까 1 되지. 됐어? 그래서 x에 1 넣어주니까 1 넣어주면 값이 마이너스 9고요. 또 요 안에 것이 우리 3 되고 싶은 거거든. 얘가 3이 되시려면 x에다 2를 넣어주면 되지. 그렇지? 그럼 p3이 될 거고 여기 x에다가 2를 넣어주시게 되면 똑같이 마이너스 9라는 값이 나온답니다. 됐어요? 아, 그러니까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9, 3 넣었을 때 마이너스 9구나. 그럼 p1도 마구, p3도 마구. 근데 우리는 여기다 지금 1 넣고 3 넣고 싶은 거니까 여기다 1 넣어주면은 a 플러스 b, 여기다 3 넣어주면 3a 플러스 b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연립해주면 a 값 0, b 값 마이너스 9 이렇게 됩니다. 18번 다음 그림과 같이 선분 a, b 위의 점 c에 대해서 한 모서리로 하는 정육면체를 만들 거래요. 이게 8이래요. 그러니까 쌤은 요 짧은 길이를 x, 여기 긴 길이를 y 이렇게 한번 둬볼게요. 그럼 우리는 x 더하기 y가 8이죠. 그리고 문제에서 부피의 합이 224래요. 그럼 이거 부피는 x 세제곱이고요. 요쪽 거 부피는 y 3번 곱하면 되지. 나왔어요. 근데 건널비래요. 건널비는
요거 x짜리인 정사각형이 6개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6x제곱이랑 여기도 y제곱짜리가 6개 있으니까 6y제곱이지. 그러니까 난 이 값이 궁금한 거야. 그치? 그럼 이거 얘는 결국 뭘 물어보는 문제랑 똑같은 거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물어보는 문제랑 똑같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계산하면 되지? 그치? 일단 세제곱은요 여기에다가 이거 해준 계산이야. 맞나요? 그러니까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224고 x 플러스 y가 8이니까 세제곱 해주면 512. 여기도 8 넣어주면 이게 마이너스 24xy. 그래서 xy가 10이라는 거 구했습니다. 됐나요? 그럼 xy가 10이라는 거 구했으니까 우리는 제곱 더하기 제곱을 구하기 위해서 이거 제곱한 거, 그치? x 플러스 y 제곱한 거에서 2배 빼주면 끝나잖아요. 계산하면 끝이에요. 이 정도는 맞춰야 돼요. 자, 19번이에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데요. 2차 방정식이. 근데 한 허근의 허수 부분이 3이래. 그럼 쌤은 하나는 3i, 하나는 마이너스 3i 쓰면 되고 이게 실수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m 플러스 3i, m 마이너스 3i 두는 게 당연하지. 이게 이름이 켤레근 성질이었었어. 켤레근 성질이었었어요. 돼요? 그럼 봐봐. 여기서 우리가 두근의 그러니까 요 a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근 구한 걸로 a 값 개수를 구할 거라서 근과 개수의 관계를 쓸 수가 있죠. 그쵸? 그러니까 두근의 합을 해주면은 얘는 2m이 될 거고 걔는 a분의 마이너스 b 쓸 거니까 a 됐지. 또 두근의 곱을 써주면 이거 얘들아 곱하면 합차 공식이다. 잘 곱해라. 그럼 m제곱 플러스 9가 될 거고요. 걔는 1분의 a 플러스 24 이렇게 될 거야. 됐어요. 근데 우린 여기서 a 값 구하고 싶어요. a 값 구하고 싶은 거니까 a라는 문자가 남아 있어야 되고 m이라는 문자가 사라져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m은 2분의 a라고 해서 여기다가 m에다가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 대입한 식이 얘예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4씩 곱해가지고 전개해 준 거니까 나머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됐니? 그래서 a 값이 10이랑 마이너스 6인 거니까 음의 실수 a를 잡아주려면은 마이너스 6 잡아주면 되죠. 됐고 20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요놈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k 값에 관계없이니까 내림차순 항등식 같은 성질을 쓰면 되는 거고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겠지. 그래서 쌤이 짝수 판별식 빨리 썼어요. 됐어요? 그리고 k 값에 관계없이란 말이 있으니까 k가 있는 거, 그러니까 k에 대한 내림차순 했지. k 있는 쪽 없는 쪽으로 했어요. 근데 우린 이게 항상 0보다 커야 되거든. 근데 이게 k 값이 미쳐 낮출 수 있잖아요. k 값이 관계없이라는 것은 k가 1, 0, 1, 뭐 마이너스 1 이런 것도 되지만 32억, 막 100억, 마이너스 1000조 막 이럴 수도 있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항상 0보다 크려면 요 미쳐 날뛰는 숫자가 0으로 사라져야 돼요. 0으로 사라져야 돼. 그러니까 이게 0으로 죽어야 되니까 m 값이 2고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0으로 됐지 얘들아? 그럼 우린 이 결과가 결국 양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m값 2를 넣어주면 4 플러스 n이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n이 마이너스 4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결과가 지금 뭐냐면 m값은 2인 게 확정이고 n값은 마이너스 4보다 큰데 m과 n이 둘 다 정수라고 했고요. 우리는 더한 것이 제일 작고 싶대요. 근데 m은 2로 제일 정해져 있으니까 n값만 제일 작으면 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4보다 큰 것 중에서 제일 작은 정수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것은 여기서 n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2랑 마이너스 3을 더해서 정답을 마이너스 1 쓰시면 되죠. 자, 넘어가셔서 21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 요놈의 두근은 알파, 베타, 큰 계관 그냥 썼어요. 근데 2차항의 개수가 2고 얘랑 얘가 두근인 2차 방정식을 구하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쓰는 거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2차항의 개수가 2니까 이렇게 2 잡아두고 1차항 ax 상수 b는 0. 는 0 꼭 써야 되더라. 는 0. 이렇게 그냥 잡으시면 돼요. 됐나요? 그럼 그거 가지고 내가 a, b만 알면 끝나는 거고 이 두 개의 근이라는 걸 줬으니까 또 근과 개수의 관계 쓰면 되지. 그래서 쌤은 두근의 합부터 쓴 거야. 지금 여기 두근의 합 보이지? 두근의 합이 여기 있는 2분의 마이너스 a, 2분의 마이너스 a일 거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놈을 정리해 준 게 요 식이에요. 통분 이쁘게 하고 곱해 준 겁니다. 여러분 손으로 쓰세요. 건방지게도 눈으로만 가지 말고. 자, 이게 곱해 가지고 계산해 준 게 얘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모에 있는 알파, 베타는 3이라는 거 그대로 쓸 거고요. 여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보이지? 걔를 지금 어떻게 했냐면 요거 제곱해서
이거 2배 한 거 빼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19가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 여기 알파 더하기 베타 5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계산이 8인데 우리는 그게 여기 있는 2분의 마이너스 2랑 같아야 되니까 이게 같으려면은 a 값이 마이너스 16 됐죠. 그리고 두 근의 곱이에요. 그럼 나는 얘랑 얘랑 이제 곱할 거잖아. 그럼 곱해주면 분모 알파 베타 이렇게 될 거고, 이거 분자끼리 곱해주면 이런 식이 나올 거라는 거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암산으로 안 되면. 자, 그럼 그걸 계산해 준 게 여기에 있는 나중에 하겠네. 계산해 준 게 숫자 요거 반영해 주면은 분모 3이고 여기가 3, 여기가 5 더하기 1인 거니까 이렇게 3분의 9 돼서 3이에요. 근데 그게 계수에 의해서 2분의 여기 b지. 그래서 2분의 b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파란색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a 값 알았고 b 값 알았어요. 그럼 얘들아 이것도 잘 봐라. a 값 b 값 알았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쓰면 큰일 나요. 답 이렇게 쓰면 큰일 나요. 얘는 2차 방정식이 아니라 2차 식이에요. 그냥 방정식이 돼야 되니까 는 0 꼭 등호를 왜 이래 등호를 쓰자. 알겠니? 이것 때문에 점수가 1점 깎이는 게 아니라 2, 3점 깎일 수도 있어. 엄청난 차이야 이게. 자, 이렇게 됐고요. 23번은요 사실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건 너무 과했어요. 이건 그냥 애초에 100점 맞지 말아라 틀려라 다 이러고 낸 문제고요. 22번은 쌤이 지금 한번 이제 써보면서 같이 풀어줄 건데 얘도 조금 어려울 수는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B반 친구들 중에서도 한번 들어보고 도전해보고 싶은 친구들, 앞에 것들이 그냥 할만했다 싶은 친구들만 지금 들어봤으면 좋겠어. 해볼게. 자, 두 이차함수 fx와 gx가 있어요. 이래. fx와 gx가 있어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f랑 g랑 곱했는데 이렇게 됐대. 그러니까 이 말은 얘가 x 빼기 2, x 플러스 2, 그리고 x 빼기 4, x 플러스 4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게 둘 다 2차 함수인 거니까 여기에 있는 1차 4개 중에서 누군가 2개가 f에 들어가고요. 나머지 2개가 g에 들어가는 이런 구조가 될 거예요. 근데 fx의 최고차항 계수가 1보다 크대요. 그러니까 내가 fx를 예를 들어 ax 제곱 어쩌고 이렇게 써서 a 값 1보다 크다 이렇게 쓰면은 gx라는 놈은 어떻게 될 거냐면 봐봐. f랑 g랑 곱했을 때 이게 지금 4차항의 계수가 이렇게 1로 나오거든. 근데 이게 f가 최고차항 계수가 a가 1보다 큰 거면 g랑 곱해서 이게 1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 그럼 gx는요 a분의 1 x제곱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이 자식과 이 자식이 곱해져서 ax제곱이랑 a분의 1 x제곱 곱해져서 x의 4제곱 플러스 어쩌고 나올 수밖에 없잖아. 이해가 됐니? 그러니까 gx가 이런 식으로 잡히겠구나. 그러니까 fx를 x 제곱의 개수가 a로 잡아주면 얘는 a분의 1이 개수가 되겠구나. 여기까지 됐죠? 자, 이런 상태야. 그리고 이제 다조건이 좀 중요한데요. 다조건이랑 나조건이 중요한데, 다조건이 지금 무슨 소리냐면은 f에 t를 넣어도 0이고요. f에 t 플러스 6을 넣어도 0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t랑 t 플러스 6이 x축과의 교점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여기 t가 뭔지 모르고 t 플러스 6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넣었을 때 0이 되란 소리니까 여기가 지금 x축이랑 이렇게 두 개 만난다는 소리잖아. 됐니?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근이 t랑 t 플러스 6이야. 이게 지금 몇 칸 차이냐면 6칸 차이죠. 6만큼 차이가 나죠. 칸이라는 표현 쓰지 말까? 이게 6 차이가 나지. 됐니? 그럼 봐봐 얘들아. fx 쓸 때 이거랑 이거라고 써보면 얘는 2인 게 근이고 얘는 마이너스 2인 게 근이잖아. 그럼 얘는 4차이거든? 이런 거 안 된다는 소리야. 얘랑 얘를 fx가 가져간다 치면 4가 근이고 마이너스 4니까 얘는 8차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가져갈 수는 없다는 소리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요렇게 두 개 가져가거나 요렇게 두 개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됐나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쌤은 첫 번째로 fx라는 놈을요. 그냥 쓸까? fx라는 놈을 이번엔 x 빼기 2 하나랑 x 플러스 4 하나 요런 식으로 가져가 볼게. 그럼 여기서 2라는 근 하나랑 마이너스 4라는 근인 거니까 6 차이 나지. 그럼 당연히 gx라는 놈은 a분의 1이 최고차항의 개수고 나머지 1차식들을 가져갈 거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설정을 해볼 거고, 만약에 이게 답이 안 된다면 우리는 fx를 a랑 x 플러스 2랑 x 빼기 4로 가져가고 gx를 a분의 1에 x 빼기 2, x 플러스 4 이렇게 잡아가는 거.
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일단 1번부터 해봅시다. 자, 아직 라조건 안 읽었어요. x에 대한 방정식 fx랑 gx가 같대요. 그럼 얘는 fx랑 gx라는 함수의 교점을 구하는 x값,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식이지. 걔가 서로 다른 두 정수 알파 베타 마이너스 5보다 큰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고 알파 빼기 베타가 9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우리 1번 그래프 세웠으니까 확인해 보자. 자, 1번의 상황은 지금 f가 2랑 마이너스 4, g는 마이너스 2랑 4잖아요. 그러니까 쌤이 여기다 근 좀 이렇게 그려볼게. 여기 2, 여기 4. 자, 우리 f부터 그려보면은 f는 2라는 놈이랑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얘가 fx가 될 거고요. gx라는 놈은 얘랑 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두 개 지나겠지? 맞지? 그럼 이렇게 두 개 지날 거니까 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거 보라색으로 그릴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질 거예요. 됐나요? 자, 이렇게 그려질 건데 얘들아 이거 폭 하나만 잘 봐봐. a가 1보다 크거든. a가 1보다 크거든. 그러면 여기 잠깐 봐봐. 여기 a가 1보다 크거든요. 그럼 이건 역수했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a분의 1은 0과 1 사이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fx는 상대적으로 홀쭉하고요. gx는요 뚱뚱해요. 여러분들 y는 2x제곱이랑 y는 2분의 1 x제곱 그리면 선명히 극명하게 달라지지. 얘가 2x제곱이고 얘가 2분의 1 x제곱이잖아. 그치? 훨씬 뚱뚱하지? 그치? 자, 이거 지울 거야. 아니, 다 써놓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gx가 더 뚱뚱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돼요? 그럼 이게 가다가 저런 데서는 만나겠지. 이런 식으로. 이해됩니까?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그럼 봐봐 얘들아. 봐봐요. 지금 교점이 여기랑 여기 생겼거든. 근데 그 교점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고 베타가 더 작으랬으니까 여기를 갖다가 내가 베타로 잡아주면 되고요. 여기를 갖다 내가 알파라고 잡아주면 되잖아. 근데 봐봐라 얘들아. 이 베타가 마이너스 5보다 큰 정수지. 그치?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이미 검은색 fx가 여기 교점 마이너스 4를 갖고 있거든요. 그럼 얘보다 여기 있는 얘가 정수이려면 베타가 마이너스 5 같은 게 돼야 되는 건데 이게 말이 되냐 안 되냐? 안 되지. 마이너스 4보다 무조건 왼쪽에서 만나는 정수여야 돼. 정수의 베타여야 돼. 근데 그게 마이너스 5보다 커야 돼.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그림은 되지가 않는다는 소리야. 이거 됐니? 그러니까 우리는 요 그림으로 갈 거예요. 이거 되겠습니까? 지우고 갈게요. 자, 그래주니까 요 그림을 또 그려보시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4. 그래서 f부터 또 검은색으로 그려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2랑 4니까 f를 홀쭉하게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고요. g라는 놈은 뚱뚱하게 2랑 마이너스 4. 뚱뚱하니까 이렇게 가서 만나겠지. 그치? f는 홀쭉하니까 확 올라갈 거고 g는 뚱뚱하니까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아하, 여기에 있는 이놈의 근을 작은 거 베타, 요놈의 근을 큰 놈의 근 알파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됐어요. 그랬을 때 알파 빼기 베타가 9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제 여기서 계산해주면 될 거예요. 여기 계산 결과가 이제 조금 귀찮아져. 그럼 여기서 우리는 근을 구할 거야. 그러니까 a의 x제곱 빼기 2x 플러스 8 이라는 fx 전개한 거예요. 그리고 gx는요 a분의 1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이야. 됐니? 자, 이거를 쌤은 이제 넘겨가지고 교점 구할 거니까 양변에다가 a씩 곱하고 그냥 계산할게. 그럼 얘는 a제곱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얘는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 그럼 이걸 다 좌변으로 시작하고 넘겨버리면 얘는 a제곱 빼기 1의 x제곱이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에 a제곱 플러스 1 x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8로 묶어주면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되셨습니까?
쌤이 그냥 이렇게 넘겨서 얘들아 묶어준 거야. 2항에서. 근데 우리는 여기서 나오는 x값이 요 교점의 x좌표 알파랑 베타인 거잖아. 그리고 알파 빼기 베타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 주는 식대로 천천히 써보면 알파 빼기 베타는 9라고 줬고요. 나는 두근의 합을 쓸 수가 있지. a제곱 빼기 1분의 2배의 a제곱 플러스 1. 두근의 곱을 쓰시면 예분의 이거 쓸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8이 됐네요. 그쵸? 그러니까 요 세 개 보면은 곱셈 공식의 변형을 쓰고 싶으실 거니까 우리는 계산해 봅시다. 쌤은 이거 제곱은 얘 제곱에서 이거 빼는 거 이런 식으로 갈게요. 그래서 여기서 81이라는 것은 얘를 제곱해 주시게 되면은 여기 2에다가 a제곱 플러스 1 요놈의 제곱에 빼기 4배에 이거 빼줄 거잖아. 그치? 그 4배 해주면 마이너스 30인데 뺄 거니까 더하기로 해서 32 되셨나요? 그럼 이게 여기로 넘어가시니까 50, 49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 49가 a제곱 빼기 1의 2배의 a제곱 빼기 1 요 전체의 제곱이잖아. 그럼 얘들아 이거 배려해줬지. 제곱했더니 49잖아요. 그럼 제곱하기 전에가 뭐였겠어요? 7이거나 마이너스 7이었겠지. 됐니? 그래서 이거 뭔가 이거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바뀌었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쏘리. 그러니까 요렇게 한번 풀어주고 요렇게 한번 풀어주면 될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요렇게 풀어주는 거 1번, 저렇게 풀어주는 거 2번 해보면 여기다 마무리 지읍시다. 1번 풀어주시면 2a제곱 플러스 2가 7a제곱 마이너스 7이니까 5a제곱이 9라서 a는 루트 5분의 3이랑 루트 5분의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이게 a 값이 1보다 크다 그랬거든. a 값 1보다 크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얘는 안 될 거고요. 얘 1보다 큰 거 맞지? 그러니까 a 값 요거 하나 나올 거고요. 두 번째 것도 한번 혹시 모르니까 풀어주면 2a제곱 플러스 2가 마이너스 7a제곱 플러스 7이라서 9a제곱이 5. 그러니까 a는 3분의 루트 5랑 3분의 마이너스 루트 5인데 얘는 a가 1보다 1은커녕 음수니까 안 되고 얘 1보다 작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안 되셔서 a 값이 결정이 됐어요. 됐나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fx를 써보려면 fx라는 것은 여기 있잖아요. 이거 요 a에다가 이제 방금 구했던 루트 5분의 3을 넣어주면 되지. 루트 5분의 3에 x 플러스 2 x 빼기 4 얘를 이제 최종적인 답 fx라고 쓰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게 어려운 문제인 건 맞아요. 오래 걸려요. 이것도 모의고사 문제거든. 얘도 모의고사고 얘는 모의고사 30번 문제, 킬러 문제를 그냥 더 복잡하게 해서 만든 거야. 킬러 문제도 그때 이러진 않았어요. 얘는 더 복잡하게 만든 거고요. 이것도 한 준킬러 정도 되는 거예요. 뜯어볼 것들은 있지 이것저것들. 그치? 근과 계수관계도 쓰였고 누가 홀쭉하냐 뚱뚱하냐도 했고 근이라는 것도 물어봤고요. 그쵸? 정수 가지고 여기서 마이너스보다 큰 정수가 없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파악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